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통합으로 그 이제 짜여진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아니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 당장 네. 예. 민주당의 얘기를 한병도 원내대표 만나서 미안하다. 네. 얘기하고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죠. 그러니까요. 아니 그날 법사위에서 처리 안 됐을 때 나경원 의원 누구냐 곽규택 예. 의원 예. 나와서 백플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. 아니 민주당이 언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들 강행 처리 안 했냐? 왜 이거는 강행 처리 안 하냐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떻게 행정통합을 강행 처리를 합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그분들이 그런 지는 좀 됐어요. 다종다기하게 필리버스터 하면서 딴 법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막 이러잖아요. 이 법에는 예. 찬성하는데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 맞아요. 뭐였더라? 뭐 그 저기 그 가장 최근은 상법도 그러지만 그 전에 그 뭐죠? 그 있었어요. 대리점하고 하는 거. 맞아. 아우, 요새 뭐 예, 그거 갑자기 가맹사업. 큰일 났네요. 큰일 났네. 예. 하여튼 오늘 의원님께서 긴급 토론회 예정했다고 들었어요. 네. 대구, 경북, 대구시의회 민주당이 주최해서 토론하기 곤란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보류라는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네. 전날 대구시의회가 통합 반대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거는 각각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그렇죠. 있거든요. 예. 근데 주민투표를 못할 때는 예. 시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도의회는 지난번에 이 통합으로 네. 예, 표결을 했고 대구시의회는 안 했어요. 근데 왜 안 했냐면 예. 24년 12월 달에 했거든요. 이미 해놓은 거네요.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이미 한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그 통과된 결의안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예. 경북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서류 제출을 한 건데 12월 달에 윤석열 때는 하겠다고 해놔놓고 네. 이제 와서 갑자기 안 하겠다. 하겠다고 한 거예요. 한입 갖고 두말하네요. 네. 예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네. 저도 사실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특별시 의회는 정개특위에서 이거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.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. 그래서 대구시 의회, 경북도의회, 대구시, 경북도 네. 그다음에 이 선거제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안 됩니다라고 시민단체에서 광고를 크게 네. 돈 모아서 냈어요. 이거 예. 그다음에 언론사 이렇게 해서 영남일보 주최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해보자 하고 했는데 예. 경북도 의회는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. 나머지는 안 온다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이유는 하나예요. 민주당이 하니까. 잘 될까봐. 예. 예.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들의 문제 제기는 겉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통합의 성과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. 참 얄팍합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예. 대구 경북의 미래라는 건 없고 정말 정당의 이익, 그다음에 자기 자리 네.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이번에 느끼죠. 영남일보가 일면 네. 전체를 그냥 먹배다로 해가지고 그냥 충격적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청와대 출입하는 대구 경북 지역 지역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그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막 타도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. 지역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다. 진짜 아무 관심 없어요.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하는 우리 대구 경북 그 지역지도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예. 분도 계세요.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게 법사위 통과되고 나서 호남 의원들을 만났잖아요. 네. 당신들은 이 논의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냐,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했냐를 물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전진숙 의원, 정준호 의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. 6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그 명칭부터 네. 청사를 어디 둘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네. 방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경우에 특히 박지원 의원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. 예.
그리고 이 토론이 너무나 지루하지 않겠어요? 막 이 긴장은 해야 되는 상태에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끝나고 나면 손가락을 까딱할 힘조차 없었다. 너무 힘들었다. 한 며칠 어디 들어가서 숨어서 쉬고 싶었다. 이럴 정도로 호남 의원들은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6차례 모여서 토론을 한 거예요. 네. 국민의힘은 어제 10시에 모여서 음. 찬반 표결만 한 거예요. 토론도 없었대요. 그래서 그럼 반대 의견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얘기하라니까 그건 못 한다는 거잖아요. 너무 비겁하고 졸렬한 거 아닙니까?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당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선택을 받아왔다라는 거는 시도민도 이거를 이 현실을 알아야 되지만 정말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다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요. 이번에 대구 경북에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최고위원회 현장 최고위를 이제 대구에 가서 하는데요. 뭔가 좀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좀 움터야 되지 않을까 싶고. 현장 최고 오늘 대구예요? 대구라고 그러던데요. 우리 정청래 대표님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. 타이밍에 절묘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요. 하시네요. 예. 요새는 예측이 불허해요. 갑자기 뭐 코스피가 5천 6천 막 가고 그래가지고 정치에서 원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. 근데 의원님 제가 요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은 33분이긴 한데 그 통합특별법에 이 그 의료 민영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선거제도 개혁이 좀 필요해서 이를테면 이제 공룡 같은 큰 단체장은 만들어놨는데 연방정부급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견제하려면 이 소수 정당들 최소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는 중대선거구를 적용해서 네. 다른 정당들 들어와서 서로 견제 균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? 저는 그 먼저 두 번째 네. 선거제도 문제는 반드시 손봐야 된다. 특히 통합하는 곳에는 지금 그 이 두 곳은 호남이나 대구 경북이나 여기가 특정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곳. 그렇죠. 특히 대구 경북은 대구의 33석 중에 딱 한 명 비례대표 한 명만 민주당이고 나머지 모두 다 국민의힘. 예. 경북은 60명 중에 비례대표 2명 빼고는 모두 다 국힘. 국힘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부여받은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상실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국가 자원이 참 많은 부분이 이 정부로 들어가는데 이 정부에서 그 자원을 제대로 분배해야 하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 의회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.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? 통합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또 특히 무투표 당선이 높은 데예요. 그렇죠. 대구가 69%가 무투표 당선이었어요. 세상에. 그 이유는 소선거구제예요. 69%. 너무 너무하죠. 야,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이렇게 막 형해화되고 있군요. 그러니까 이 여의도의 정치인들도 수도권 중심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. 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이들이 절박하게 통합하자고 얘기하는지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69%가 대구시 의회 무투표 당선인데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.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? 소선거구제다. 1등이 아니면 모두가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1등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후보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.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광역의원을 후보 찾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. 차라리 단체장이라면 이름이라도 나오지만 광역의원은 빛이 안 나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. 그런 면에서 특별시의 통합특별시 의회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이거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? 정개특위 논의로?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한테 저쪽에서 혹시 가지고 오면 이 선거제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. 제가 대표한테 했죠. 정청래 대표의 답변은? 들으셨어요, 그냥 경청만? 답은 없고? 답은 없죠.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
확신할 만한 뭐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면 네. 이러이 문제가 있다는 거 일찍 알고 계시거든요.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네네네네. 때문에 그러니 선고제도 받아라라고 하시죠. 이렇게 했더니 웃으셨어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 얘기만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. 문제는 저는 이 영리병원 설립.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돼서 이건 논의가 조금 더 되어야 돼요. 그런데 수도권과는 다르게 예. 사실은 저희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원격 진료가 현실적인 요구가 있거든요. 아, 그 지역에. 예.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예. 산간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의료 원격 진료. 예. 문제가 있어서 원격 진료 문제와 이 문제가 이거는 좀 요구를 하시는 거죠, 노인들이.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의료 민영화 문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네. 더 논의해봐야 되는 알겠습니다. 거다. 예. 역시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생생하게 현장에서 막 발빠르게 민심 쫙 취재해서 오시니까 너무 재밌네요. 지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의원님 말씀 네. 들었습니다.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 지역에 그 팔도에 사투리가 강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모셔서 저희가 새로운 기획을 좀 지방선거 기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때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, 의원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